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가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의 위험성을 들어 제한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쌀 생산 단체는 쌀을 섭취해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소비자협회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일부 쌀과 쌀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무기비소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600가지 이상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무기비소는 발암물질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에 따라 쌀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We found that hot rice cereal and rice pasta can have much more arsenic than we saw in our previous tests. So we now recommend that children rarely eat these foods, which means not more than twice per month.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산 초밥용 쌀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쌀은 무기비소 함유량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쌀 생산농가협회는 쌀을 섭취해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무기비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능가한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공복에 쌀로 만든 시리얼은 먹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에 대한 잠정 평가 결과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LA 오토쇼에서 올 뉴 소렌토를 북미 시장 최초로 선보이면서 SUV 시장 공략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4 LA 오토쇼. 기아 자동차는 SUV 올 뉴 소렌토를 북미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올 뉴 소렌토는 급이 다른 상품 컨셉트를 내세우며 새로운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의 변화, 그리고 초고장력 강판 확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터보 엔진을 탑재해 역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합니다. New this year, we're introducing a 2-liter turbocharged engine with 260 horsepower. And what that allows is it gives performance when you need it and then fuel efficiency when you don't. 기아의 이 같은 전략은 SUV 차량 판매가 최근 미주 시장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측은 이 같은 판매 전략과 함께 슈퍼볼 등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또한 준비 중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옵티마와 K900 등 모두 17대의 신차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이번 LA 오토쇼에선 소형차와 SUV 차량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사들은 소형차에 새로운 컨셉을 적용하는 한편 연료 주입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선보인 마츠다사의 2016년 소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이 주목을 끕니다. 연료 효율성을 배가한 신기술에 검도의 동작을 담은 코도라는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We've just debuted the 2016 CX-3 crossover. This car is interesting and important for Mazda because it's our first subcompact crossover. Very unique proportion. It has a very strong SUV crossover character on the lower part of the car, but the upper part of the car is a lot more dynamic and sporty. And we think that combination is really going to set it apart in the segment. 미주 지역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SUV 차량 시장을 반영한 듯 유틸리티 차량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포드의 주력 차종인 익스플로어의 2016년형 플래티늄 모델. It is an honor to introduce to you the all-new Explorer. This vehicle is so important to our continued growth and leadership in the utility segment. Utilities are the fastest growing segment around the world. Today, 23% of Ford's global sales are utility vehicles. And by the end of the decade, we expect that to grow to 29%. 역시 연료 효율성을 감안한 이코부스트 엔진으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LA 오토쇼는 오는 21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중국계 중년 남성을 전철 철로로 추락시켜 사망케 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시안을 밀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브롱스 167가의 한 전철역.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남성이 아내와 함께 있던 중국계 남성을 철로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45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You could feel the bumps underneath the train. 그리고 어제 뉴욕 경찰은 60대 중국계 남성 웨이쿠엔 곽 씨를 전철역 플랫폼으로 떠밀어 사망케 한 용의자 34살의 케빈 다든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다든은 지난 6일에도 맨하탄 웨스트 4번 가역에서 또 다른 아시안을 밀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ecause my legs went numb, and that's because the next step is to descend to the roadbed and find the body. 특히 다든이 아시안만을 노린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이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시 등 뉴욕주 서부를 강타한 40년 만의 폭설은 이른바 호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 차례 더 눈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버팔로 인근을 휩쓸고 있는 눈폭풍을 저속 촬영한 화면입니다. 눈바람띠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큰 호수를 따라 띠처럼 형성되는 눈폭풍, 이른바 호수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뉴욕 서부를 휩쓴 이번 눈폭풍도 북태평양에서부터 날아온 차가운 공기가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이리호와 온타리오호의 따뜻한 물과 만나 호수 효과로 형성됐습니다. 만 하루 동안 최고 190cm의 기록적 폭설이 내린 버팔로 인근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물론 도로에 갇혀 밤을 지샜습니다. We don't know when we're going to get out of here. We don't have food. We don't have water. I think we're maybe at about half tank gas. 버팔로에서만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고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호수 효과에 의한 눈폭풍은 한 차례 더 찾아올 예정입니다. 뉴욕 서부에 하루 이틀 안에 1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는 1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눈폭풍이 올 경우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학교들이 디지털화가 가장 앞서 있다면서 한국 교육에 또다시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등이 교육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면 결국 미래에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모인 교육감과 교장 등 200여 명의 교육계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미국이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학교 교육 디지털화 모범 사례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South Korea is replacing all of its textbooks with digital content and training all of its teachers to us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등이 교육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면 결국 미래에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미국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덩컨 미국 교육부 장관도 한국 학교들이 모두 고속 인터넷망을 갖췄다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South Korea, all schools, 100% of schools have high-speed internet access, and all subjects going into the fall will be taught on digital textbooks.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학교도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기업들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교육 문제를 첫 국내 정책 현안으로 들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이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미국 내 북한 전문 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 사진입니다. 왼쪽 대형 냉각탑 옆 건물에서 하얀 수증기가 보입니다. 지난 여름 플루토늄 분리 시설을 포함한 재처리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38로스 측의 설명입니다. 또 증기는 재처리용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격적인 재처리 시설 가동을 위한 첫 단계로 추정했습니다. 단 유지 보수나 시험 가동에 의한 증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38로스는 또 지난 10주 동안 가동이 중단된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여전히 정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트럭 이동 등으로 볼 때 일부 파손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빼내기 위한 작업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영변 핵시설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은 최근 북미 간 유화 분위기 조성의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